만기일날 지수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만기일에 급등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 중요하고 또 다음 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확실할 때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실하지 않으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증시가 이 오른 상태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뭐 보합 내지 아니면 약한 하락 정도 그 정도까지만 괜찮지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이 또 나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만기일날 증시가 이렇게 올랐고 오늘 보시면 대북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북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장주인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엄청난 매도와 구주주의 매도도 있었을 테고 수급적으로 완전히 꼬였고 매수해주는 매수 주체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공모가가 15,900원인데 마이너스 10%에 시작을 해서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펌텍코리아와 완전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펌텍코리아는 그래도 기관의 물량이 전부였지 이 아이스크림 에듀는 구주주의 물량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주보다 구주주 물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포들도 함부로 접근을 하지 못한 것 같고 정확한 매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힘을 잃고선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락을 하고 현재 5월 6월만 해도 이 스펙이 많이 껴있어서 상장하는 즉시 종목들이 다 시세를 줬습니다. 무조건 상승을 하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았고 이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가 시초가에 그냥 막 주문을 못 넣는 겁니다. 시초가에 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시초가가 뻥튀기 되는 것이 좀 사그라들었는데 세틀뱅크 이 종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넨지가 최대 주주고 청약 경쟁률이 300대 1 기간의 경쟁률이 눈에 띕니다. 1000대 1을 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기간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이 세틀뱅크가 무슨 종목이냐면 핀테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현금 결제를 간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상계좌 이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현금 결제, 시장 활성화 정책 이런 게 주목을 받고 있게 하지만 일단 상장을 해봐야 알겠죠. 이 세틀뱅크에서 주력으로 하는 것은 가상계좌와 간편 현금 결제 이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보시면 사업 현황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간편 현금 결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핀테크 관련주로 시세를 많이 주었던 최근에 상장을 했던 웹캐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넥스에서 오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코넥스를 좋아하지 않지만 코넥스에서 오고 난 뒤에 기관과 구주주의 물량들이 돌고 돌아서 바닥을 찍더니 이렇게 급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거의 25,000원 수준에서 70,000원까지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상장을 했죠. 상장이 아니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관련주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면에서는 합격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144만 주를 공모를 했으면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53%, 500만 주 정도인데 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 5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상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도 뻥튀기가 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얘들의 영향이 여기에 미쳐가지고 뻥튀기가 안 돼서 상장한다는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 이 미넨지부터 볼까요? 최대주주 미넨지부터 보면 뭐 상장 소식에 오른 구간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계속 내렸다가 지수와 함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나쁘게 보는 거는 유통 물량 중에 기존 주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 분명히 이 기존 주주와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올 것입니다. 기관의 확약도 있고 경쟁률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에서 기관이 첫날에 매도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관들의 물량과 구주주의 물량, 이것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주포나 뭐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아니면은 기관이 첫날에 팔더라도 첫날에 내렸다가 그 다음날부터 주구장창 매집을 해준다거나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 수준이고 시초가가 만약에 55,000원 아래에서 이것들 분위기를 타고 55,000원 아래에서 상장을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수급을 확인하시고 그 수급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들어오는지, 어차피 신규주는 눈에 보이는 수급이나 아니면은 진짜 대놓고 거래량을 띄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포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관이 완전히 작정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도 상장하는 가격이 싸다면은 분명히 그게 매력으로 작용돼서 분명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55,000원 이하에서 상장하기. 뭐 55,000원에서 한 5만원 정도에만 상장이 되어도 저는 한번 진입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만원이면은 또 심리적인 선인 호가 단위가 변화는 5만원과 49,900원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5만원은 크게 지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이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만기일이 끝나고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날 이 종목만 계속 쳐다보면서 다른 관심주들도 보겠지만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거나 일단 관심 종목들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도 중요할 것 같고, 내일 상장에서 상장 가격이 너무 높다면은 확실한 상승이 있을 때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만약 확실한 상승이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지해 준다, 장 초반에 기관들 물량과 구주주 물량을 좀 의도적으로 받는 물량이 있다, 거래량이 계속 폭발하는데 주가는 안 내리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누군가 받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받을 때 그때 진입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스캔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딱히 보지 않겠습니다. 대북주가 많이 오른 시장이라서 저는 대북주가 좀 오르면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대북주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매매가 꼬이기 때문에, 대북주들이 많이 오른다면은 저는 대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투자자분들은 대북주로 많이 재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북주만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 사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뭐 왜 안 하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대북주가 뉴스에 민감한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봤던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데, 어제 봤던 게 서암기계공업이랑 우성첨단소재 그리고 인지디스플레이, 이 세 종목입니다. 먼저 이걸 보면은 거래량과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제가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가 이런 로또를 맞을까봐 하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이런 추세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대놓고 물량을 받쳐놓고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에서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태의 종목들. 뭐 제가 이런 부분은 매수 포인트는 영상으로 많이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래량이 살아있어서 혹시나 오늘도 시세를 줄까봐, 그래서 오늘 대응은 장 초반에 상승할 때 매도를 했습니다. 1, 2%대를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 초반에 거의 다 모든 종목을 매도를 했고, 이것도 장 초반에, 이거는 공매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나오면 좀 좋지는 않잖아요.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매도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거래량도 급증한 게 있지만 신경 쓰이는 공매도가 나와서 시간의 거래도 어제 약세였고, 그래서 시초가도 좀 약하게 잡히길래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골치를 썩혔는데 거의 상승을 해서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공시가 나왔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장 초반에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고 반등까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76%까지 떨어졌는데 반등할 때 거의 한 1%의 손실을 보고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지 디스플레이와 오성 첨단 소재는 두 개는 실패를 했고, 서암기계 공업으로만 어느 정도 그냥 단타로 수익을 챙겨가지고 그냥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버나이트한 종목에서만 마이너스가 떴고, 시장에서는 그냥 단타 조금 져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시장은 정말 만족스럽지 못했고, 계속되는 투자 심리 악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떨어질수록 저는 매매 비중을 계속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 한 종목당 5천만 원 이상치 매수를 한다면, 아니면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 종목당 한 2천만 원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500만 원치 할 때도 있고 1000만 원치 할 때도 있고, 최대한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합니다. 요즘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었고 증시의 불안감 때문에 좀 위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거나 기운이 없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장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시장도 경험하고 저런 시장도 경험하고, 제 일상이니까 별로 저는 진짜 아무 기분도 안 듭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분들이 저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처럼 매매하기 때문에 돈을 정말 하루에 크게 잃지 않는 이상은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돈이 안 벌린다 해도 신경 쓰이지가 않고, 어차피 돈 벌 자리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기운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들리셨나 봅니다. 종목들을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후성하고 동진 세미캠이 오늘 좀 강했는데, 저도 이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이 종목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성하고 동진 세미캠 말고는 딱히 다른 종목을 특별히 진입을 하지 않았고, 만기일이라서 장중에 거의 매매가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매매했다가 거의 매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시면 윗꼬리 달린 것도 많죠. 대북주들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관심주는 이런 종목들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종가 베팅하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오를까봐, 시간의 거래에서 이 거래량과 눌림목을 보고, 눌림목도 아니지만 상승하다가 미끌려졌지만 그래도 양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봤다가
항상 종가 베팅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가 베팅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상위를 다 둘러봤는데 지금 차트와 거래량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서한기계공업과 이거는 뺍니다. 이거 서한기계공업, 룽투코리아 이것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고점 한 60원 정도를 뚫어줄 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셀 오늘 음봉으로 눌리긴 했지만 혹시나 내일 이쯤에 음봉을 다 회복하는 이 꼬리 말고 꼬리를 제한 몸통을 다 회복하는 상승이 나올 경우에 한 번쯤은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서 변동성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은 종목들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단타로 먹을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이게 시간에 공시가 떠가지고 크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시장에서 개파락할 게 확실한 것 같고 당연히 시초가 기준으로 살펴봐야겠죠. 현재 2330원 이쯤까지 내려왔으니까 시초가 시작을 하고 시초가에서 좀 빠졌다가 시초가를 다시 지킨다 이러면은 그때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계획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종목과 내일 상장하는 세틀뱅크까지 이렇게 그냥 저는 이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다가 먹을 자리가 생긴다면 진입을 해서 단타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틀 동안 반등을 했지만 폭락장 뒤의 반등은 항상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이 반등폭이 이전의 반등폭과 비교를 해보시면 반등폭이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치 반등했는데 반등폭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폭락할 때도 반등폭이 컸습니다. 하루에 3% 넘게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등폭이 약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금요일날 수익이 안 나도 되니까 다음 주에 결정을 해도 되니까 만기일 다음에는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